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 안동댁입니다. 오늘은 시골 빈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귀농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지을 땅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먹고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화가 가속되다 보니까 매년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고 빈집은 수두룩하다고 하는데 막상 도시인이 빈집을 구하려고 하면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건 순전히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해도 우리가 빈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빈집이 없다고 하면은 거주라는 측면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고온 물건을 내가 팔고 싶다든지 아니면 사고 싶을 경우에는 뭐 네이버에 중고나라라는 유명한 카페가 있잖아요. 뭐 다른 많은 경로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중고나라가 제일 좀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되고, 실제 중고나라에 가면은 엄청난 그 거래량이 있거든요. 내가 구하려고 해서 못 구하는 상품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일종의 중간에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골 빈집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래 플랫폼이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귀농귀촌 지원센터인가 뭐 그런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전국의 빈집을 거래할 수 있는 그 게시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곳을 들어가 봐도 사실상 매물이 많이 안 올라와 있고 가장 뭐 최근 것도 몇 달 전, 몇 년 전 거일 정도로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빈집을 찾는다는 게 뭐 무작정 면사무소에 찾아가거나 뭐 이장님을 찾아가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전국의 면사무소나 이장님을 찾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나마 좀 이런 걸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게 그 전국 귀농운동본부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복덕방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는 빈집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땅이나 주택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있고, 요즘은 뭐 부동산에서도 많이 올리고는 있는데,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그 전국 귀농운동본부 게시판이 제일 조금 낫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그 전국 귀농운동본부도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많이 뭐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거래 플랫폼의 부재가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시골 빈집에 대해서는 그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찾아보면은 하나같이 이유가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그걸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귀농 정책의 일환으로 빈집을 알아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해도 정작 소유주가 그 빈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보면은 제가 이 동네 들어온 후로도 벌써 한 세네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빈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집은 거래가 돼서 팔렸고 한 두 집 정도는 지금 빈집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집성촌이거든요. 아마 시골 마을 대부분이 집성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다리 건너 다 친척이에요. 이모고 뭐 외사촌이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그 집주인분하고 직접 얘기해 볼 기회가 없어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자식 입장에서는 그 집에서 태어나 가지고 도시로 분가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처럼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그 집에 대한 애착도 있을 것 같고, 명절 때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동네에 오면은 다 친척들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바로 내놓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조금 그 귀농자들한테 빈집을 뭐 판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대라도 해 주면은 좋은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아쉽고, 또 만약에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빈집을 임대나 뭐 매매로 내놓으려고 할 적에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7년, 올해 8년째인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골은 집성촌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터를 잡고 한 번도 이사를 안 가시고 이곳에서만 60-70년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도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집을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혹은 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아니면 뭐 직장을 따라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부지기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3번 신도시 처음 생길 적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93-94년 그쯤에 1기 신도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3번 신도시에 입주를 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사를 안 가고 거기 한 15년 넘게 살았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근데 저희 앞집은 저희가 15년 살고 있는 중간에도 한 4-5번 계속 바뀌었거든요. 이사 가고 또 이사 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도시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이웃 사촌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옆집에서 설령 누가 죽는다 해도 모르잖아요.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뭐 야근하고 이러면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은 정말 거의 뭐 잠만 자는 용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그 이웃 주민과의 교류가 많이 적어지죠. 그래서 서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데 시골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곳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정말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 정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딱 맞죠. 그런 문화인데 혹자는 시골 사람들 꼰대다, 뭐 텃세 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시골에 살고 있는 시골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말에 들어오는 도시인이라고 꼰대가 없나요? 꼰대라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하는데 그 주변에도 보면은 귀농하신 분들 중에 주변 이제 시골 마을 분들하고 어울리지 못하시고 외딴 섬처럼 사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리고 뭐랄까요? 전에 제가 그 뭐지? 원주민과의 갈등 없애는 방법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뭐 도시인의 마인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시골에 살다 보면 그런 거를 뭐 언성을 막 높인다든지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귀농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도시 분들이 시골에 들어오실 적에 도시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사하는 거지만 시골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빈집이 나왔을 적에 도시인들한테 이렇게 선뜻 내주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도시에서 빈집만 구할 목적으로 시골에 내려와서 찾아보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내가 먼저 땅부터 뭐 임대가 됐던 매매가 됐던 땅을 처음에 조금만 사서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마을로 일단 진입을 하는 거죠. 진입을 해서 농막을 짓던 뭐 해서 한 1년 정도 내가 농사를 짓고 그 지역에 살면서 주민들하고 교류도 좀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빈집에 들어갈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빈집이 나오거든요. 안타깝지만 요즘 회관에 할머니들 모이시면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저 아랫마을에는 이제 회관에 가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겨울에는 이제 고소, 미나토를 많이 치시는데 미나토를 칠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나토 치려면은 최소 그래도 한 3-4명은 돼야 되잖아요. 할머니들이 죄도 아프시고 뭐 돌아가시고 이래서 마을 회관도 이제 점점 비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모르긴 해도 지금보다 내년, 후년 빈집은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빈집을 구할 적에 이 들어와 살다 보면은 빈집은 분명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1년 정도 여기에 이제 터를 잡고 지내다 보면은 주변에 빈집 나온 걸 알게 되고 마을 사람들도 나를 1년 겪었기 때문에 빈집이 나오고 그러면 소개시켜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집 먼저 구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부터 구해서 일단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고 내려와서 살면서 이제 빈집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이곳에 1,000평을 사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산 땅 1,000평 중에 대지도 조금 있었고 그 대지에 옛날 시골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빈집이다 보니까 벌써 기와가 반 정도 무너지고 이건 보수해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나중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그 집을 허물었어요. 이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장님이 여기 빈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 살라고. 그렇게 해서 빈집을 소개받아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빈집만 찾으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땅을 뭐 임대든 땅을 사든 해서 마을에 딱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장님한테 인사를 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골은 모든 행정 서류가 다 이장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장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이제 이장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장한테 우리가 여기 이만큼 땅을 마련해서 왔는데 혹시 마을에 빈집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빈집을 소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내려와서 빈집 구하고 있다 그랬을 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확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빈집에 대한은 뭐 다들 뭐 생각하실 것 같은데, 농막이 있어요. 농막은 원래 목적이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뭐 낮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쓰는 게 목적이긴 한데, 주변에 보면은 농막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 주변에 보면은 부인은 도시에 남아있고 남편 혼자 내려오신 솔로 귀농하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남자 혼자 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의 제약이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거의 처음에 자기가 산 땅 한켠에다가 농막을 지어서 많이 생활하시더라고요. 그 농막의 종류는 그럼 뭐가 있냐? 농막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임시 주택은 아닌데 임시 건물이죠. 땅에 시멘트를 치고 철근을 받고 뭐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철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면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 뭐 그런 걸 농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농막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다르게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라고 그래요. 그럼 농막 같은 경우는 6평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6평이 3 곱하기 6m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 하나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컨테이너도 사이즈가 각각이긴 한데, 남자분도 혼자 오셨을 경우 많이 쓰시는 게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 안에 이제 원룸처럼 뭐 싱크대나 이런 거 좀 갖다 놓고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죠. 농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화조 설치나 이런 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농막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밖에 그냥 생태 화장실 만들어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골집 보여드립니다 영상에서 저희가 썼던 화장실 보여드렸었는데, 저희는 톱밥 변기를 썼었어요. 톱밥 변기 검색하시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고, 컨테이너에서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겨울도 나셨어요 이번에.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뭐 난로 피고 생활하시는 것 같고, 그야말로 임시 거처죠. 일산 킨텍스나 뭐 서울의 코엑스 아니면 세택에 가보면은 건축박람회 많이 있잖아요. 건축박람회 가보면은 조그만 소형 주택, 이동식 주택도 실물 갖다 놓고 많이 전시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구경 가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동식 주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남자 혼자라고 하면은 거의 컨테이너 갖다가 놓고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뭐 처자식이나 가족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컨테이너 하우스는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싫거든요. 집 같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꾸며놓은 이동식 주택 같은 거를 임시로 그 밭 한켠에다 갖다 농막으로 갖다 놓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저희 시골집 보여드립니다 영상에서 그 동네에 있는 이동식 주택 10평짜리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10평은 농막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6평까지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났던 그분은 거기가 대지자리였어요. 원래 집이 있던 자리인데 집을 허물고 그걸 갖다 놓으신 거거든요. 대지였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받고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농막이라고 하면은 10평 말고 6평짜리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건 건축박람회 같은 데 다녀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실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건축박람회에서 전시 제품은 좀 더 싸게 팔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 만약 가족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뭐 한 1년, 1, 2년 정도 거주할 임시 거처로 그런 이동식 주택, 소형 이동식 주택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쓰다가 만약에 내가 이제 뭐 1, 2년 그 임시 거처로 쓰다가 거기에 내가 이제 정말 터를 잡아야겠다. 그러면 그때는 집을 지으시면 되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짓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1, 2년은 농막이 됐던 뭐 빈집이 됐던 이동주택이 됐던 임시 거처에 생활을 하시다가 1년이나 1, 2년 후에 내가 이제 여기에 진짜 터를 잡아야겠다 하고 확신이 들 적에 그때 집을 지으시면 되죠. 저는 농막에서 평생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막은 농막일 뿐이죠. 그래서 1, 2년 살다 보면은 뭐 동네 주변에 빈집이 나와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리모델링 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 밭의 일부를 그
뭐죠? 용도 변경해 가지고 대지로 이제 바꾼 다음에 집을 이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 영상 찍기 전에 저도 좀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근데 이 농막 신고는 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청 아니면 군청이 되겠죠? 시청 건축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류가 뭐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거기 비치된 신청서, 그리고 지적도 상에 이제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 약도에다가 내가 농막을 어느 위치에 넣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지적도랑 평면도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뭐 건축 설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도면 그려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시청 건축가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은 처음 존치 기간이 3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은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3년 정도 뭐 농막에서 혹시 생활을 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동네에 빈집을 구하든지, 분명 그때쯤이면 빈집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빈집을 구하든지 집을 새로 짓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농막 생활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농막이 6평이다 보니까 조그만 원룸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았던 살림을 다 갖고 내려오면은 이게 답이 없습니다. 장롱 이런 건 그냥 다 처분하시는 게 낫고요. 옷까지 하고 생활이 꼭 필요한 뭐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 정도만 일단은 갖고 와서 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굳이 뭐 살림이 많다고 하면은 농막 옆에 뭐 비닐하우스, 요즘 그 비닐하우스를 하고 비닐하우스 햇빛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검은색 차광막을 이렇게 몇 겹을 씌우면은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창고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 창고에다가 뭐 굳이 살림이 많다고 하면 그런 거는 다 집어넣고 농막에서는 정말 먹고 자고 생활만 해야겠죠. 오늘 영상이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영상은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죠. 참고만 하시고 더 많이 알아보셔서 귀농 준비하시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